선배님들,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네, 오늘은요 일본에서 절대 바이크를 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반대로 일본에서 꼭 바이크를 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달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일본에서 바이크를 타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차랑 똑같이 바이크도 2년에 한 번씩 차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차검 때문에 바이크 산 샵에 가서 얼마 정도 나오냐 물어보니 한 100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바이크가 클래식 바이크라 조금 더 나오는 건 있는데 싸도 50만원이 듭니다. 대신 그 샵이 그 차금 받아주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부품 갈고 하고 하면은 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가져가서 유자 샤킹이라는 게 있는데 오너가 직접 가져가서 차금을 받으면 굉장히 싸게 차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18만원이나 듭니다. 18,000엔이 들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이게 고장이 나서 샵에 맡기면 일본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수리비가 2~3배는 더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사신 분들은 고장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처럼 클래식 바이크, 빈티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자가 경비는 필수예요. 자가 경비를 못하면은 정말 유지를 못합니다. 좀 옛날 바이크들은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옛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자가 경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유지를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 참 이것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바이크도 차랑 똑같이 주차장을 구해야 돼요. 자기가 산 아파트에도 바이크 주차비는 따로 돈을 받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면은 기본 5,000엔 따야 보통 10,000엔 주는 데도 많아요. 바이크 주차비가 월 10만원인 거예요. 근데 바이크가 CC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싸지고 작으면은 점점 싸지는데 CC에 따라서 주차 요금도 틀려집니다. 이거 참 웃긴 경우죠. 한국에는 없는 경우인데 일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경우라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도 바이크 주차비는 따로 줘야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자동차랑 똑같이 이 바이크도 주차 딱지를 붙여요. 그래서 아무데나 주차를 해버리면은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그 돈도 꽤 비싸거든요. 한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00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를 아무데다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처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바이크는. 그렇기 때문에 도쿄 도내로 들어가면은 그 전날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검색을 하고 난 뒤에 가야지, 가서 바이크 주차장을 찾으려면 잘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편하게 바이크를 타고 여기 가서 여기 됐다가 저기 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전철을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바이크로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도 회사 규정상 바이크로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의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몰래 회사 조금 떨어진 곳에 월주차장을 구해서 몰래 그렇게 바이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럴 경우는 회사 근처에 월 주차장을 또 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도쿄 시내에 바이크 월 주차장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일본에서는 바이크를 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정도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일본에서 꼭 바이크를 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본에서는 그 바이크 동호회라든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이 시즌 때는 매주 이벤트 동호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만큼 바이크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큰 바이크 이벤트 경우는 뭐 200~300대 모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타는 SR400 이벤트가 매년 참가하는데 보통 뭐 500대, 600대 그 정도 모이는 이벤트입니다. 그게 제일 큰 SR 이벤트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200~300대 모이는 규모의 이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정보 교류하고 놀고, 그리고 프리마켓도 열리기 때문에 파츠도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 타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차 운전을 얌전히 합니다. 가속도 거의 안 하고 끼어들기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바이크를 타면서 위험한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만 조심하면 될 정도로 다들 운전을 얌전히 하기 때문에 바이크 타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가 바이크 탈 때 정말 목숨의 위험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인식이 그 한국 사람들 바이크는 좀 얕잡아 보는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 진짜 대놓고 그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크 타면서 안심하고 탈 수 있다 그래야 될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거 하나로 뭐 일본에서는 꼭 바이크를 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이크를 고속도로에 올릴 수가 있어요.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 투어링이라든지 캠핑장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아니 아무리 큰 바이크를 타도 한국에서는 저 앞에 신호등에서 바로 걸리잖아요. 땡길 데가 없는데 일본은 고속도로에 바이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달리기가 좋습니다. 네, 이거 하나로 뭐 말 다 했죠. 네, 타셔야 돼요. 일본에 오시면.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일본에서 바이크를 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랑 일본에서 바이크를 꼭 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가끔 바이크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바이크 좋아하시고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등록해 주시고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들어가십시오.